자, 6월 4일 오후 야구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는 이 영상이 되게 오랜만에 올라가는 거라서 되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집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좀 소송을 진행하느라 방송을 하지 못해서 유튜브에 못 올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정상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분은 한 오후 밤 되기 전에 올라갈 거고 오후 야구는 1시 전후로 1시 내외 2시까지는 올라가니까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랑 두산이랑 기아 경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볼 텐데, 일단 두산은 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경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곽빈의 복귀전인 경기였는데 사실 진짜 박살났죠. 박살났고, 그랬다 보니까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나비 효과로 이어져서 이번 경기까지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운영적인 부분에서의 손해를 봤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직전 경기에서.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이 어떤 그 투수들 혹은 타자 이 분석에 앞서서 직전 경기의 과정의 영향이 이번 경기에까지 끼칠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다소 일단 첫 번째로 두산 쪽으로 보긴 힘듭니다. 그리고 좀 경기 내적인 분석을 해보자면은, 일단 최민석이 선발이고요. 최민석의 지표를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잠실에서의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잠실에서의 투구 혹은 지표가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아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물론 내일의 어떤 투구 그것도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서도, 내일이 좋은 투수라는 것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좀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제 경기에 영향이 끼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말을 서두에 꺼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어제 기아는 필승조, 승리조의 불펜을 분명 아낀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경기에서의 불펜 운영이 상당히 쉽다 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 봤을 때, 최민석이 잠실에서는 조금 아쉽다, 상대는 내일이다, 그 다음에 기아 불펜은 여전히 승리조가 여유있게 남아있다 라는 것까지 감안을 해보면 이 경기는 기아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득점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기아의 타선도 사실 살아있다는 측면도 맞지만서도 최민석의 잠실 지표는 사실 믿기 조금 힘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아승 라인까지도 볼만한 경기고, 다득점 라인까지 챙겨가도록 해봅시다. 자, 하나랑 KT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단 조금 눈에 띄는 건 선발보다도 사실 하나가 지난 경기를 이제 좀 9점 차였나요? 10점 차였나? 10득점 하면서 이제 이겼던 경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집중력이 살아나나, 혹은 예를 들어 분위기 반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일단 그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분위기고 자시고 간에 제가 느꼈을 때는 오원석도 그렇고 와이스도 그렇고, 저는 두 선수 다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크고 경기들 중에 가장 투수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일단 언더예요. 일단 저득점 접근이 가장 편한 라인인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오원석도 오원석이지만 이 와이스의 투구 내용, 혹은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이닝을 잘 먹어주는 데에서 비롯하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마운드에서의 승패도 하나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직전 경기에서 타선이 살아났다 라는 측면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가 잡을 만한 경기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오원석의 투구도 저는 믿을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수전을 기저에 깔아놓고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KT 2.5 승 메리트 있어 보이고, 추가적으로 저득점까지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NC랑 LG 해볼 텐데, 이 경기는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거였어요. 사실 이제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선발이 NC 선발이 로건인데, 로건이 사실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최근 경기들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경기가 이제 5월 29일에 SSG 상대로 자책점만 5실점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지금 다소 이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의 로건인데, 다소 안 좋은 상황에 로건이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조금 NC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이 끼칠 만한 포인트는 맞으나, 제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결국 NC와의 상대 전적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NC랑 했을 때는 되게 성적이 좋다는 거. 쉽게 말해서 NC랑이 아니라 LG와의 상성 혹은 LG 상대로는 호트만을 던져왔다는 거는 우리가 좀 야구에서 되게 집중적으로 봐야 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뭐랄까, 뭐 지금 배당을 보진 않았지만서도 LG 쪽이 배당이 좀 낮지 않겠어? 근데 저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뭐 어느 보로 돌려야 되냐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해. 언더를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다득점을 쉽게 찍을 만하냐 라고 하기에는 다득점을 찍을 거면 LG승을 찍는 게 맞아요. 다득점을 찍을 거면 LG승을 찍는 게 맞고, 언더를 찍을 거면 NC 프렌이 맞는 선택인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언어버는 누가 이기든 간에 진짜 그 기준점에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버 선택보다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멘트를 드리는 거예요. 언더가 좋아 보이면 이제 NC 프렌이 좀 더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오버가 좋아 보이면 LG 쪽 접근이 맞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만 이야기하자. 왜냐면은 저는 이 경기는 배팅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를 할 거라서, 뭐 추가적으로 배팅을 하실 분들은 언더가 좋아 보이면 NC 프렌, 오버가 좋아 보이면 LG, 이 정도로만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물 한 잔만 하고요. 자, SSG랑 삼성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경기 이제 생각해보면은 후라도가 나왔죠. 후라도가 나왔는데 1회 3실점 1회 3실점 하면서 바로 이제 말아먹었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죠. 아무래도 후라도가 1회부터 털려서 졌다는 측면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좀 삼성한테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있는 것 같아.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중심 타선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전히 존재감이 있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SG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이 경기는 이 불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삼성 선발 이야기를 하겠다. 최원태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보면은 문학에서의 지표가 좋은 편이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한테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좀 삼성 쪽 보는 게 맞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지난 경기 후라도가 1회 3점만 안 줬으면은 충분히 이제 삼성이 이길 만한 경기라고, 저는 경기 과정 자체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 어제 물론 SSG가 이기긴 했지만서도 저는 과정 자체는 삼성이 좀 더 괜찮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롯데랑 키움. 이 경기는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뭐 제가 배당을 보긴 했지만은 배당도 되게 낮은 경기고 뭐 그렇다고 배당 낮으니까 안 간다 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어떤 근거를 대는 족족 롯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만한 지표뿐이라서 KBO에서 뭐 키움 상대로 하는 모든 팀들이 지표 해석을 할 때 대부분 다 반대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키움의 꼬라지가 안 좋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거야. 뭐 당연한 말이지. 10등인데 10등인데 당연히 지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맞잖아, 형들. 궁금한 거 이거잖아. 그래서 베팅할 건데? 베팅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면 뭐 그래서 뭐 키움 찍을 거야, 롯데 찍을 거야, 뭐 언더 찍을 거야, 오버 찍을 거야. 결국 이거잖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모든 지표가 롯데한테 유리한 건 맞아. 뭐 유리하게 해석할 만한 건 맞아. 근데 다만 내가 진짜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자, 일단 서두에 이거는 깔게요. 이제 오늘 선발을 보시면은 김유나가 나와요. 김유나가 나오는데,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김유나의 개인 체급은 되게 낮은 선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 좋은 선수죠. 근데 안 좋은 선수긴 해.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다만 키움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다시 김유나가 좋은 선수라는 건 맞아. 아니 좋은 선수가 아니라는 건 맞아. 근데 키움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이 경기에서 키움한테 그나마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자면 결국 이것도 김유나한테 있어. 이유가 뭐냐? 결국 김유나가 이제 직전 경기에 퀄스를 기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그 일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키움 풀을 갈 거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그럴 수 없죠. 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체급이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 2경기 연속 퀄스를 달성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이 경기는 결국은 롯데 가냐 마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외로 오버 선택은 되게 악수처럼 보여줘요. 오히려 오버 선택은 저는 좀 말리고 싶긴 해. 왜냐면 박세웅도 이제 사직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지 김유나가 2연속으로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되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촉이 거슬리는 측면이라서 개인적으로는 5번은 웬만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언더, 그 다음에 언더는 조금 이제 손이 안 갈 거야, 사람들이. 그랬을 때 결국 이제 롯데 승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롯데 일반승 갈 바에는 그냥 언더 접근이 배당 쪽으로도 메리트 있어 보일 듯 싶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배당까지 생각하면 언더. 나는 맞춰야겠어. 롯데. 이게 맞는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오늘은 9개만 다루도록 하고, 내일부터는 일야도 들고 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부 방송은 아마 한 6시 좀 넘어서 할 것 같고, 유튜브에는 한 7시 내외 7시 내외 그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순위랑 추천픽 오픈하고 방송 마무리 합시다.